안녕하세요. 이 뉴스 하나가 지금 좀 전에 나왔어요. 5월 23일 21시 33분.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백신 기술 이전할 거라는 내용은 이전에 하나도 없었고요. 이 뉴스, 8시 뉴스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된 거고요. 이전까지만 해도 삼바가 그냥 백신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냐 하는데 백신 기술 넘어오고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고 모더나에서 솔직히 그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로열티만 받아가면 돼요. 그게 더 편합니다. 실제로 로열티 받아가는 거 꽂히고 로열티 받아가다 온다면 치킨 게임은 이제 삼바나 그런 기업들한테 맡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더나가 약간 늦었잖아요. 화이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는 대로 이해를 안 하지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계속 피눈물이 흘리는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중간에 제가 매수 타임 걸었었지만 사실상 매수는 불가능하고 매도라고 하루나 이틀 만에 바꿨어요. 매도가 왜 발생하냐면 이거의 갭이 발생할 때마다 15%, 10% 이상 넘어가면 위험하고요. 15%만 되면 거의 확정적으로 매도 사인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10% 내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이 가격 말고 이전 가격으로 계산을 했는데 한미동맹 결과물을 다 조사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입을 종목들도 확인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어, 일단 블랙키위, 블랙키위 보겠습니다. 블랙키위를 보는 이유는요. 블랙키위를 보는 이유는 우리 BTS가 BTS 버터 BTS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있어요. 사라졌네. 백신 동맹이 있었는데 백신도 사라졌고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 엄청 작게 있죠. 그러니까 뉴스에서 거의 안 때려주니까 그런 겁니다. 괜찮아요. 이럴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부산물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찾고는 있겠지만 빨리 못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매수 기회가 줄 것 같고요. 크게 막 나타나진 않을 건데 3반은 확실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볼까요? 보스피 주간시장 5월 23일자 시작하겠습니다. 1m 키워드가 중요하고요. 이 키워드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조금 양이 많아서 PT 기준을 7장 넘어가요. 그래서 빠르게 보고요. 1일 시장 뷰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럽에서는 유럽 내용을 원래 봐야 되는데 오늘은 안 보고 그냥 말로만 전해드릴 건데요. 유럽에서는 어, 테이퍼링 못한다. 대놓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의 초점이 뭐냐면요.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실업자,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실업자를 줄이고. 그래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어요. 망한 산업들 밑에 있잖아요. 해운, 호텔, 여행, 조선 다 망했다니까요. 그리고 영화, 엔터도 망하고 항공도 망해 있어요. 여기 7개는 망한 사업들이에요. 그나마 해운이 이제 살아나고 있고 조선이 기지개를 조금 펴고 있는 거지. 조선 적자였고 해운도 작년까지 적자였어요. 이건 나머지는 흑자인 기업들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초토당한 산업들이에요. 얘네 살리지 않으면 절대 실업자가 줄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지금의 경제 구조는 여기에서 포커싱 되고 이거를 살려줘야 돼요. 솔직히 어디도 피해를 봤냐면 의료 쪽에서도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그래도 해전이 되고 백신을 통해서 해전하는 게 있으니까 그나마 낫지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한의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거를 개선해야 돼요. 자, 일단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가상화폐와 자동차 반도체, 가상화폐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 가상화폐에서 컴퓨터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거를 가상화폐 관련해서 쥐잡듯이 잡는데요. 이거는 가상화폐 언급하면서 살짝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리스크가 있었냐면 가상화폐가 비자금을 형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루트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한입니다. 그러니까 외환 같은 거를 수수료 안 내면서 외환 수수료가 상당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센 수수료를 안 내면서 돈을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었는데 중국이 자기들이 비자금 형성하고 이 비리를 잡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괴롭히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게 끝나야만 재정상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다 걸릴 거거든요. 100번.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어도 없는 척하고 있을 겁니다. 중국은. AK 이것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온 한미회담에서 6G도 얘기했거든요. 그 6G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6G가 결국에는 반도체 시장을 새롭게 업황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는 부정적인 뉴스이긴 하지만 끝나가고 있어요. 6월 이후에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가상화폐가 무너지면은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백신과 코로나입니다. 인도 백신 접종률 이거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백신 그러니까 백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독감 바이러스로 격화가 되는 걸 올해 안에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나라가 큰 역할을 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큰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주는 해오는 무조건 좋고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요거 공장 건설하는데 자금이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영화 산업 살아날 거고 엔터 산업 살아나고 항공 산업 살아나면 그 무동력 누가 감당합니까? 결국 해운입니다. 항공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호텔 여행. 우리나라는 이번에 사진 찍힌 게 있었는데 올리려고 하다가 다음에 한번 올리든지 아니면은 제가 한미대만 따로 영상을 하나 찍을 거거든요. 이건 찍어야 될 그리고 공개를 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회담으로 찍을 때 이 마스크 벗은 모습이 큽니다. 마스크 벗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서 그 사람의 프로토콜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엔 미국이 우리나라를 신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백신 맞은 사람들이 무조건 위에 있는 백신 접종률도 높아질 거고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한 거는 이제 뭐 사기업들이 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가 미국에 있는 백신하는 병원이랑 연결을 해서 여행 가서 "화이자 맞게 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화이자도 가능하고 LA도 가능하고 라스베가스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아마 2-4 분기 끝나면 인제 이 사이클이 그냥 돌아갈 거고 자연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 정도로 내려갈 겁니다. 좀 전파력 강한.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뉴딜도 고개가 국내가 있었는데 국외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고개가 크네요. 지금 한미회담의 결과물이기도 한데요. 그린 뉴딜을 제대로 시행하겠다고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문구가 나와요. 한미회담을 따로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 협정 문헌이 너무 길어요. 너무 양이 많아요. 그거 그냥 담당 실무자들 진짜 와 진짜 고생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 한 문장 쓰기 위해서 그 밑에 제반 사항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나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의 그 기회는 저 한미 회담에서 일어났던 키워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냥 지금 상황이 좋다고 도치가 돼 버리면 잃어버린 30 년의 일본 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일본은 제가 봤을 때 패싱 당한 거 거의 맞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인제 돈만 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얻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미 동맹이 그냥 진짜 격상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오만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격에 맞춰 가지고 그래도 미국을 존중하면서 일을 제대로 한다면 동북아에 어느 정도의 큰 힘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가도 사창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백신입니다. 백신은 삼성, 모더나, SK 노바백스 미 백신 동맹을 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성께 좋다고 했고요. SK는 쪼금 쏘수라고 했어요. 뭘 벌써 이거는 실현된 거고 모더나 실현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 모더나 백신 협력을 한다고 했고 백신 동맹 구체화를 했고요. 마지막 이 뉴스입니다. 이전까지 그냥 허브 역할이라고 하고 그냥 모더나는 생산하는 기술 이전 없다라고 하면서 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23일 12시 어제 12 시죠. 근데 그러니까 엊그제 12 시고요. 어제 12시 지나서고요. 어제 9 시에 인제 좀 더 조사를 한 거죠. SBS가 이건 잘한 거예요. 그래서 SBS 조사하니까 "삼성의 백신 기술을 이전한다." 그러면 결국은 삼성 화이자가 좋을 거고요. mRNA 기술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 비슷한 바이러스가 또 발생하면 mRNA 기술가 발생하는 거고 우리나라 성격상 100% 우리나라가 더 빨리 만듭니다. 기회죠.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부실이기 때문에 저한테 찍혔는 건 지금 거의 사라졌어요.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좋은 기업입니다 저한테는. 예. 부실이게 할 수 있죠. 예. 이런 국가 전체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그 기업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대북 정책인데요. 대북 정책은 H&M, 아난티, 현대로템, 대해 ITI, 현대엘리베이터, 인디에프 지지난주부터 대북 정책 얘기할 때 요거 3 개만 일단 말했을 거예요. 요 뒤에 건 얘기 안 한 이유가 이거는 갈지 안 갈지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현대로템은 갈 것 같고요. 요거는 전기 버스도 연결되고 전기 전차도 연결돼요. 그래서 전기로 구동되는 전기 전철이죠. 전철도 연결되고 아난티는 지금 그냥 차트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너무 이쁘긴 하고 잠시 조정이긴 한데 95,000 9,500원 넘어 갖고 만 원도 돌파 가능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개성 공단이
열린다면. 열릴 수 있어요. 이것도 바이든 행정부가 생각합니다. 여기 있죠.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코로나 백신 제공, 인도 지원 요구. 이거 코로나 백신만 두고 가면요. 김정은은 땡큐예요. 완전 자기가 위세가 다 사는 겁니다, 솔직히.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몇 개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영국하고 미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안 돼요. 근데 이게 자기들 나라에 한 200만 개나 300만 개만 갖다 줘도 핵심 인자는 다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 세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 대북 정책 침묵 완료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백신을 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렇게 봅니다. 한미회담은 미 대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남북 접촉 가능성이 인제 진짜 중요한 거고요. 유인책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유인책 충분합니다. 이 코로나 백신 자체가 가장 큰 유인이에요. 위력을 알고 우리가 지금 맞은 사람들 중에 거의 죽을 뻔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정도가 죽을 뻔한 거지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것까지 했기 때문에 백신이 된 거고 물론 인제 10만 명 중에 1-2명 분은 진짜 위험하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도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mRNA를 쓰는 화이자나 모더나인 경우는 좀 다르죠. 그거는 인제 사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의 성격을 보고 뒤에 맞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을 많이 만나시는 분들은 맞는 게 나아요. 그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예 사람을 적게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좀 더 고민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교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손칙하고 호응이 관건인데 여기 성김 이분이 대북 특별대표가 예전에 트럼프 초창기부터 했던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비핵화가 선결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문구를 안 찾아놨지만 비핵화 한다고 했어요,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 비핵화 한다는 게 성과잖아요. 그 성과를 그냥 한 방에 안 하니까 원샷 안 하니까 깬 거거든요, 트럼프가. 근데 이분은 그 바이든 같은 분은 실용주의예요. 그럼 단계별로 하자. 그러면 할 뿐이에요. 그리고 인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이게 연임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연임이 돼야만 더 안정적으로 북한을 제어하면서 핵무기를 내려놓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성공단 같은 게 열려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 개성공단을 열 때 우리나라와 북한 1대1의 개성공단은 인제 싫어요. 너무 서로 정치가들이 지 맘대로 해 버리니까. 뭐 대통령이 진짜 심사숙고해서 폐쇄를 하고 그런 거면 좋겠는데 그냥 "폐쇄한다."라고 말을 하고 대비도 안 되게 개성공단에 계신 분들이 대비도 안 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4 개국 다 들어가서 개성공단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북트립 자유지역을 북한에 만들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요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청진 쪽에 그다음에 저쪽에 인제 두만강 하류나 그다음에 신의주지요. 그쪽에서 똑같이 하자고요. 그럼 해 버리면 돼요. 그리고 해 버리면 자유지역이 돼 버리면 결국에는 상해처럼 될 거고 선전처럼 될 거라고 봅니다, 중국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꼭 갖춰야 되는 게 있어요.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거와 매칭되는 게 미사일 사거리 제거입니다.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는데 핵무기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더 무섭습니다. 네, 일단은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미사일 지침 해제입니다. 이렇게 미사일로 하는데 AKM스인데 지침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 사거리가 필요 없어요. 중국하고도 할 수 있고 러시아하고도 할 수 있어요. 미국도 갈 수 있는데 미국은 너무 멀잖아요. 이거는 고체 연료 사용 연료 제한 해제로서 요 고폭탄 양을 늘리면 똑같이 핵폭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냥 지역에 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이에요. 그냥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 미사일 지침 전환은 요게 메인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제 위성이나 달 탐사 그다음에 화성 탐사 이거에 동참하자는 거고 우리나라의 항공우주랑 그다음에 나로호라고 하는 나로도의 그 기지에서 연구하는 그 시스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면 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술력은 러시아로부터 우호적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받아들고 그다음에 미국이 참여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항공우주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캠코어, AP 위성. AP 위성이 쪼끔 더 좋아 보일 것 같고요. 내일 잘하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산업들이 흑자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흑자로 바뀌는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해요. 달 탐사를 하는 거는 진짜 돈을 때려 붓는 거고요. 화성 탐사도 돈을 때려 붓는 거예요. 거기서 자원을 갖고 와서 우리 로 돌아오거나 혹은 거기서 뭔가 개발을 해서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상징적 의미의 개발이지 실질적 의미의 이익이 될 수는 없다. 그러면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런 항공 산업을 할 때는 결국에는 우주선만 가는 게 아니라 드론 같은 것도 가야 되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인공위성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지금 6G라고 하는 거는 6G라는 걸 제가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제 무선 인터넷인데 좀 더 속도가 빠른 거예요. 인공위성 통해서 가는 거죠. 지금 천문학 쪽에서 난리 났어요. 테슬라가 지금 계속 인공위성을 뿌려 가지고 하늘이 너무 밝대요. 그러니까 그게 우주를 볼 수 없는 거죠.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좀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세포 셀이 좀 더 땅땅해지고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긍정적입니다. 이쪽 산업에서 긍정적이고 요걸로 했을 때 국방력도 훨씬 더 좋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이제 반도체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인데요. 171조 중에 포함됩니다. 미국에 20조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파운드리를 제공하는 거고 3분기에 착공해서 2024년 완공을 하는 거고요. 일자리도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의 매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상당히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글로벌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TSMC가 더 많은 투자액을 미국에다 하고 있어요. 삼성도 같이 해야죠. 안 하면 후회가 될 거고요. 지금 중국에 있는 SMIC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 "그래 중국 너 똑똑하니까 네 맘대로 해 봐. 우리는 우리대로 할게. 우리 우방하고 반도체 산업 제대로 키우고 반도체 기반에서 다른 반도체가 들어간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제할래."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처럼 트럼프가 "중국은 안 좋은 나라예요." 하는 거는 말로 했던 거고요. 지금 말은 적게 하고 그냥 행동으로 보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SK하이닉스는 1조 들여서 R&D 거점 센터 세운다고 했는데 인텔 랜드 플래시 사업 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역량은 그대로 강화되고는 거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있는 좋은 기업들, 실리콘밸리에 있는 전문 연구원들을 이제 확보해서 거점을 신설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 "왜 투자 안 하냐?"라고 하고 있지만 국내는 다 하고 있죠. 서울대나 카이스트의 우수 인력들은 SK하이닉스라는 삼성전자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제 미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에 있는 우수 인력을 요쪽으로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취업하게 만드는 것 자체 이게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인제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기업이라기보다 우리나라 반쪽 기업이죠. 외국 기업,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걸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배터리입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신성델타테크까지 넣은 건데요. 신성델타테크는 따로 인제 종목을 일반 종목으로 추천 안 하는 게 시세를 줄 만큼 줬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신성델타가 1차 벤더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을 계상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안 넣는 겁니다. 이익이 올라갈 종목들이 제가 추천하는 제 1 순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적자가 나든 최대 적자를 실현하든 앞으로의 미래에서 이익이 실현할 기업은 무조건 주가는 따라갑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요 내용을 보시면 배터리 투자 인센티브를 때 미국에 더 투자 그러니까 미국이 인센티브를 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디 상장돼 있죠?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습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조지아 공장은 미국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공급처가 되고요. 동일하게 이 비중이 전기차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25%나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높아질 건데 SK 이노베이션도 투자를 했고 2,600개 일자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건 충분합니다. 이게 제가 제일 어이없는 게요. 현대차 노조에서 그 전기차 생산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하자는데 미국에다 팔 건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건 이제 요즘에 룰이 안 맞아요. 미국에다 팔 거면 미국에다 공장 만들어야 되고요. 유럽에다 팔 거면 유럽에다 공장 만들어야 돼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에서 수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우리나라에 만든 제품을 수출할 대상이 어디냐면요. 친남방, 친북방이에요. 그러니까 북방 국가하고 남방 국가에 수출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개성공단 북한과의 관계 해소해서 러시아까지 해서 연해주나 그쪽 라인에서의 인구를 한국어를 쓰는 인구를 1억으로 만들자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갑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문 대통령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수소산업 생태계 이게 중요하죠. 수소 전기차 생산하는 것도 한데 수소산업 생태계 이게 여러 가지 양면의 칼인데요. 왜 수소차가 중요하냐면 이제 나중에 현대차에서 나오는데 수소차가 왜 중요하냐면 큰 배가 이번에 수에즈 운하에 사고 났잖아요. 그게 왜냐면 동력이 정지돼서예요. 그러면 배터리로 운영되다가 배터리가 문제나서 동력이 가동 안 되면 배가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력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동력인데 클린 에너지가 수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다에 있는 배부터 생각이 저도 '수소차 저거 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바다에서는 수소가 있어야 되는구나.'를 이해하는 순간 '아 그러면 부산물이 수소가 바다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니까 그러면 수소차로 만들면 되지.' 그리고 이제 육지에서의 조선의 배와 동등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트럭입니다, 트럭. 큰 트럭. 그러니까 베이에서 뭐 H&M에서의 선박이 그 컨테이너 1 개, 2개 뭐 수십 개를 인제 실잖아요. 160 개를 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실은 것 중에 하나를 떼 가지고 차에 실어서 운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 역시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근데 정지가 돼 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수소의 동력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는 그러니까 배치가 안 돼요. 서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지역거리, 지근거리 가는 거는 전기차로 가능하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6 6G는 인제 차세대 이동통신이고요. 우주 개발이랑 연결되는 거고 한미 첨단과학 기술 협력이랑 연결됩니다. 여기 6G만 있는 거 아니고요. 더 많아요. 오픈N이라고 해서 개방형 무선 접속망 테슬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연결되고요. AI 인공지능, 양자 기술, 우주 개발 이런 부분에서도 강화하기로 했어요. 미국이 탑은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너희들도 해라." 그리고 완전히 우호적인 세력으로 바꾸고 키워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돼요. AP 위성이란 게 재료인 것 같아요. 6G 걸리죠. 앞에 아까 그 미사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LG전자, 삼성전자는 당연히 6랑 연결되는데 LG전자는 지금 쪼끔 애매한 위치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물론 LG U+도 있고 LG전자 계열에서의 제품들이 다 6를 호환해서 적용해야 될 거고요. 삼성전자는 휴대폰에서 효율을 보겠죠. 신제품 6G를 할 수 있냐 없냐. 지금 제가 봤을 때 5는 그냥 묻힙니다. 왜냐하면 5G 망을 개선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몰렸을 때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망을 늘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을 늘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인 6 세대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이노 인스트루먼트도 6G고요. KMW도 6G로 알고 있고 오이솔루션도 6G지만 요 뒤에 있는 세 개 기업은 기업 규모가 작아요. 그리고 유명하지도 않아요. 막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비율만 가져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소형 원전입니다. 두산중공업과 한전기술 더 있지만 이 두 기업을 갖고 왔고요. 제3국 공동 진출은 예전부터 2018 년부터 했고요. 독일이 이런 거 잘해요. 독일이 지금 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도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수출하는데 자기 지역 내에 원전을 없애 버렸어요. 다 없앴어요. 다른 유럽의 국가들한테 자기 지역에서 해서 "우리한테 팔아라."라고 합니다. 전기를 비싼 가격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적정 가격에 합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지역에서 돈 없는 지역에다가 안 좋은 물건을 보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세계 원전 시장에서 중로의 견제 의도가 있어요. 중국이 아프리카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막 지역에도 진출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동일하고 극동 지역에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막아내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배에다가 핵잠 동력이 인제 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소형 원전을 통해 가지고 지역별도 필요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어디다 쓰일까 잘 생각해 보시면 우주 공간에 쓰이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 소형 원전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좋은 기술이 있는데 핵융합 플라즈마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게 상호 협력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뉴스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보면 너무 많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에너지예요. 하나솔루션 OCI 태양광이고요. 유니스는 풍력이죠. 두산중공업 풍력, 조선유업 풍력, 태용, 대한그린파워 이거 다 연결되는 거고요. 한미 에너지 장갑에서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육성을 하고 기후 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문구는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제 산림, 해양, 연안 생태계 천연탄소 흡수원 산림이고요. 김 양식장이 은근히 이게 천연탄소 흡수를 잘한답니다. 그런 것들도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해양물, 폐기물 컴프러스가 유효한데 이건 결국엔 플라스틱 오염이라고 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유행이 될 건데 이게 롯데케미칼일 거예요. 롯데케미칼이랑 그다음에 인제 대상, CJ제일제당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바이오 물건들 그래서 바이오의 가격이 높아질 거예요. 예전에는 바이오 에너지라고 유행한다고 했지만 바이오 에너지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태양광 기술 좋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그 풍력도 나쁘진 않은데 태양광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쓸 건데 문제는 인제 그 바이오가 어디로 인제 써야 되냐 플라스틱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종이로 빨대 만드는 거랑 비슷한 그 플라스틱인데 녹는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시장 전반전에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국가가 만들어내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인제 청정에너지 보급하고 양국 인제 관심 분야에서 이거 있죠. 수소차, 수소 저장 관련, 전기차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그다음에 그리드 규모 에너지 저장소. 이거 재활용과 관련된 기업이 누굴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그다음에 해상 풍력까지 아예 얘라고 대놓고 써 놨어요. 그래서 수소, 배터리, 해양 풍력 이 3 개가 좋기 때문에 실제로 수소 배터리는 앞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상 풍력은 유니슨이니까 지금 박스권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응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음 주에도 이걸 다시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만 스톱을 할 수가 없어요. 현대차입니다. 74억 달러 투자를 하고요. 약 8조 정도 투자를 하는 건데 기존에 이미 현대차는 투자를 해 놨어요. 투자를 해 놓고 그 성과를 지금 그러니까 2008 년도 때 우리가 고환율 정책하면서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를 했어요. 포드차가 망해 가지고 공장을 하나 샀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대차가 거의 미국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현대차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현대 기아차가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생산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다 팔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자국에서 하는 물건들은 자국에서 거의 다 생산하고 그냥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남방, 신북방에 해당되는 나라들에게 판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현대차는 다음 사활로 모빌리티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모비스를 추천하는 게 수소, 전기차, 모빌리티 이 3 가지 부품을 다 통틀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연결되고요. 전기차 현지 생산, 전기차 생산 공정 증설, 그다음 수소 전기 트러그 물류 트럭십. 수소 전기 트럭 값이 연결되는 게 현대차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있는 현대 로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UAM이라고 하는 이게 모빌리티입니다. 우버. 이게 2023 년도에 같이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보틱스. 저는 향후 군수는 사람이 안 하고요. 결국에는 로보트가 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우리나라의 강점이 될 건데요. 우리나라 게이머들의 수준에 준하는 사람들이 로봇으로 게임을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미담은 이제 끝냈고 이 미국 시장 뷰에 대해서 인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했던 얘기지만 또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시장은 추세가 바뀔 수가 없고요.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됩니다. 실업자들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행, 호텔, 항공, 조선, 해운, 그다음에 영화, 그다음에 엔터까지 그런 쪽에서 산업을 붕괴됐던 활동을 못 했던 걸 다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그 야구 경기조차도 이렇게 붕괴가 되어 있었던 거고 '인제 살아난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성장한 산업에 유발되는 피해 축소하는데 인플레이션이죠. 이런 산업들 다시 유발하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펼쳤고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말만 안 발생 안 한다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이제 페드의 의장이라든지 옐렌 재무장관이 이 금리 인상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돼요.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위험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해지만 생각하면서 이전에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해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빅스를 꼭 생각하시고 인버스도 한 번씩 생각하는데 인버스는 해지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빅스를 꼭 생각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고 필요하에 따르면 선물 옵션 투자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ETF 투자나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최저임금까지 인상하죠. 왜냐하면 이 실업자들이 돈이 없다가 인제 생겼으니까 빨리 부채를 청산하려면 임금이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럼 결국엔 이거 뭐예요 전부 다?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인데 말만 인플레이션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다 만드는 순간부터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발생한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자, FRB의 코로나 탈출은 금리 인상까지인데요. 먼저 양적 완화를 해서 국채를 공급하는 거를 줄이기 시작해요. 그게 테이퍼링이고요. 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 촉소를 이제 중지를 해야 돼요. 그게 양적 완화 종료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채권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채권을 풀겠죠. 혹은 금리 인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돈을 뻘볼 때 이때가 더블 디브입니다. 5년 안에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지금의 상황은 뭐 단기 투자자들만 가상화폐에서 인제 그 곡소리가 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뭐 레버리지만 충분히 그러니까 비율만 충분히 가신 분들은 뭐 제가 그냥
한 번씩 말씀드린 대로 10분의 1 정도만 들어가신 분들은 뭐 그게 반땅 돼도 여러분 자본 중에서 20분의 1 밖에 안 돼요. 괜찮아요. 예 그거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1,000만 원 있으면 50만 원 정도 손실인 거예요. 100만 원밖에 투자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한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예 접근을 하셔야 마음이 편해지시고 그러실수록 지금을 버텨 가지고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비트코인도 지난번 2,000만 원인가 4,000만 원이 쪼그라들어서 1,000만 원, 500만 원으로 떨어질 때까지 버틴 사람들이 지금의 8,000만 원을 보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겪었기 때문에 8,000만 원일 때 유지를 했을까요? 팔았을까요? 이걸 팔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똑같이 해서 '이 구간을 잘 버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여기일 때 요 구간일 때 제가 행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못 올라간다고. 못 올라간다고 했었고요. 이제 하락을 하고 여기서 다시 버티고 있고 올라가려고 태세를 잡고 있습니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걱정은 미국의 반도체 투자를 많이를 했어요. 이게 긍정적인가 안 긍정적인가 생각해 보면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대량 생산이니까. 그러니까 수요는 증대되는데 공급이 증대 안 됐어요. 근데 수요가 증대되는데 공급도 증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매매해지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올라갈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는 빨리 해결돼야 되고요. 가상화폐가 아 올해 연말까지 아마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세금 때리잖아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이게 비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비리 잡으면 그거 몰수만 해 가지고 다시 보양식 펼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잡으러 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잡는 동안에는 곧 가상화폐 쪽에선 곡소리가 날 거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지금 고점 대비 50% 빠졌으니까 25% 정도 더 빠져야 됩니다. 지금 가격에서 또 50% 한 번 더 빠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혼자 생각이고 시장의 분위기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공급 사이클 타이트하고요. 반도체 사이클은 내년까지 하락입니다. 이거는 뭐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가격을 제대로 쳐주냐 그건 거고요. 상대 요소는 광범위한데 가상화폐 자동차, 자동차는 좀 더 인제 좀 더 부가가치 높은 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자체가 스마트폰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애플카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아시겠죠?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 될 거예요, 자동차 하나가. 움직이는 전산 코스가 됐고 그럼 그거를 감당하는 게 5G는 못 해요. 6G입니다. 5G가 제대로 돼야만 자율주행 되거든요. 근데 6G 되면 더 안정적으로 구동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듀얼이 다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장기 국채는 금리 고정 중이고요. 이거 뭐 급등하진 않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인데 가격 결정 기업이 많다는 거.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가격을 높여서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가상화폐, 이제 GPU 가격이 쪼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고요. 올 연말쯤 됐을 때 가상화폐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컴퓨터는 예전에 우리가 샀던 100만 원대로 들어오지 않을까, 150만 원대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현황입니다. 코로나의 현황은 여기 있는 대로 치명률 살짝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많이 걸리시는 분들이 발생해서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로 봤을 때 치명률은 떨어졌죠. 백신의 효과입니다, 실질적으로.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2차 접종 완료하신 분들이 170만 명인데 이게 걸리시면 위험하신 분들이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 이게 370만 명 이상 넘어가 버리면 더 좋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550 건이지만 이거 두 개 합했으니까 370만 건으로 보는 게 나은데 아마 5월 끝나고 6 월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맞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진자는 500 명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 인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긍정적입니다. 인도 다행입니다. 정말 근데 그래도 사망자가 3,000 명인가 6,000 명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아픈 거죠. 이게 수치도 다 안 잡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프랑스 뭐 여러 다 떨어지고요. 영국은 근데 오히려 올랐어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딱 생각이 나는 게 너무 오픈했어요 여기서. 그게 있는 거고요. 예 그냥 독감 수준이니까 관계는 없겠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다 맞았으니까 '안 맞은 사람들한테 위험해질 수 있는 병이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다 떨어지고 있고요. 스페인은 아예 계산이 안 되고 아르헨티나는 올라가고 있죠. 여기는 확실히 빨리 백신이 필요한 나라인데 나라 자체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란도 동일하고요. 지금 사우디랑 만나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막는 거고 우크라이나, 페루, 인도네시아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에서도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한 거고 이 국가들이 인제 운명 거점기로 자기 나라가 만들어 놓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를 일부를 백신을 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봐 주시면 돼요. 성장할 동력으로 써야 될 자금들이 백신에다가 써야 되는 거죠. 5월 기준으로는 이제 거의 수치가 맞고요. 6 월까지 이렇게 맞으면 되고 총 1,200만 명 맞으면 거의 우리나라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6 월까지만 쪼끔만 더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일단 코로나 확진자는 600 명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500, 600 명이고 예방 접종 지원자는 거의 없습니다. 계속 늘어날 거고요. 향후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맞을 수 있는 나라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마스크 널리고 널렸죠. 백신 널리고 널릴 거예요. 종류별로 골라서 맞으실 수 있을 나라가 될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가격도 제일 쌀 거예요. 그래서 한바라 좋아하게 됐어요. 자 인제 한국 대형 바이오 수혜는 백신 추가 생산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 녹십자도 일부 있다고 하더라고요. 셀트리온만 약간 독고다이로 또 움직여 가지고 조금 안 좋은 것 같고요. 후속 개발하는 성공 기업에게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뭐 큰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요. 이익으로 다 못 모을 것 같아요. 여기 대형 바이오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형 메이커 임상 경험 많은 거 맞을 거예요? 아니면 신규 후속하는 백신 개발하는 거 바이러스 맞을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임상 경험 통과해서 삼상을 통과했다고 하지만 이미 매석 개를 맞은 그 백신이 있잖아요. 그래도 통계적으로 딱 증명이 돼 있는 거. 그거 맞지 신규로 개발된 거 어떻게 맞아요.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해운 업종 똑같이 운영되고 치킨 게임은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그때까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치킨 게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에 팔 거예요. 파는데 그래도 요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낮은 가격에 대부분 사신 거기 때문에 4만 원 이하는 다 낮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호텔 업종도 여행 국내 여행 호황이고요. 국내 관광 카지노 수입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백신이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셀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돈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관광 상품을 다 개발해서 팔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토가 중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계올림픽 전엔 이게 일어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내년도에 이익을 최대로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투어나 포텐셜러나 파라다이스도 흑자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높은 게 아닌 게 아직 적자라니까요, 걔네들 대부분이. 그러면 올해 연말에 만약에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한 분기만 턴어라운드 나 이런 거 나오고 내년도부터 흑자를 막 씹으면 H&M이 올해 1 분기, 2 분기에 좋아지고 3 분기, 4 분기 좋아지는 거를 내년도 내내 호텔 여행이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BTS 보셨죠? BTS가 나오자마자 21 시간 만에 1억 조회가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수혜는 여기서 봤습니다. 저는 거의 이거는 확정적으로 보이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50이 50% 수익이 날지 100% 수익이 날지가 이제 문제지 그 이상이 날지가 문제지 지금 가격에서 막 떨어지진 않아요. 유지하거나 쪼끔 떨어지더라도 10% 20% 선까지 유지하다가 다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무조건 홀드해서 가져가세요. 백신 여권 도입으로써 자유확리하고 국내 수요를 먼저 폭등하고 우리나라가 외국 나가는 건 뒤에 간다. 우리나라에서 수학여행이란 게 다시 돌아올 때 그때 가능해진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통계량과 수치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1,000만 이상 사람들이 맞았을 때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가 제일 잘 돼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 실제로 교포들이 코로나 기간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다 연결된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BTS라고 있죠? 이게 큽니다. 항공업종입니다. 여행업종 증대로 항공 여객이 증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되고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위성까지 생겼어요. 항공업종은 위성 이슈, 그다음에 하늘을 나르는 모빌리티까지 긍정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먼 미래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2023년에 현대차가 상용한다고 했으니까 그것까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엔터 업종은 신곡 발표한 BTS가 나왔죠. 효과 보셨죠? 아리아나 그란데는 지금 벌써 빌보드 차트 1, 2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이브에 있기 때문에 하이브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JYP는 38,000원에서 목표가 벌써 왔어요. 얘네들도 가수가 나올 거거든요. 둘 다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덱스터, 위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고 지금 30% 조정, 20% 조정을 각각 끝냈습니다. 20% 조정은 누군가 관리를 해준 거고요. 그게 위즈 유익이고요. 30% 조정을 당한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는 안 했지만 기업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당한다라는 거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는 한 1 조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CGV 쇼박스, CGV가 급등이 일어났었고요. 쇼박스도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쇼박스는 영화 제작사고 CGV는 영화관입니다. 영화관에는 백신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영화가 개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CGV 지나가시면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주차장에 차가 얼마나 많냐 안 많냐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차가 많아지고 그 지역에 있는 건물이 사람이 붐비면 CGV 주가는 지금 가격보다 높아지겠죠. 무조건 높아집니다. 실제로 영화비가 높아져 있어요. 여러분 모를 거예요. 영화를 최근에 안 봤기 때문에. 네, 영화를 보실 때의 비용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조선업종입니다. 스웨즈 운하와 유럽 바이든 행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라고 했죠. 결국 수소예요. 수소. 수소 LNG인데 수소가 그나마 대응할 수 있고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거에 호황이 가능한 거고요. 휴캠스도 얘기하는 이유를 두고 일진 멀티ver스도 얘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꼬꾸라진 이유는 그 관련된 업종에서의 대기업들이 그 포션을 많이 들고 가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걔네들은 다시 이제 올라오긴 올 거니까 올라올 때 일부는 익절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은 7월 21일까지 중장기 매수 전략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요. 초기 투자 비율은 20분의 1 정도만 투자하시고 나머지 20분의 1 혹은 10분의 1 혹은 10분의 3 정도는 10분의 3까지 이제 맥스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분의 2, 5분의 1이나 10분의 3 정도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10분의 3 넘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무너질 때. 일단은 얘가 흑자가 나올 때까지는 맥스는 그냥 10분의 1 정도만 가져가시고요. 조선업종이 흑자가 나오는 거 소식 듣고 10분의 1 더 태우셔도 안 늦어요. 그리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고 긴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덜하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 재밌어야 되는 게 이익이 나는 종목이 있어야 재밌어요.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가장 강점은 여러분의 재미를 안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꼭 재미를 누리면서 투자하시기 위해서 나눠서 들어가시고요. 10주간입니다. 10주간. 일주일에 한 번만 사서는 일주일에 사실 돈이 50만 원이면 10만 원씩 5일 나눠서 천천히 사세요. 네. 네, 그래서 유성증자랑 감자랑 그거를 다 확인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시그널을 잘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 제조 분야인데요. 이거 위성이나 우주선 개발에 긍정적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우주선 개발에 뛰어들 것 같고요. 물론 처음에는 협력하겠지만 결국에는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것도 한 공간에서만 나가지 않을 거예요. 위성 발사하는 우리나라에서 위성 발사한 것처럼 그 공간에서 우주선이 발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쪽으로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지가 그러니까 지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빌리티도 2023년에 현대차가 만들다고 했으니까 그거와 연결된 협력 업체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항공 여객 증대에 따른 정비 소요도 이제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니까 전반적으로 대한항공의 주가는 밝아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뉴딜인데요. SOC는 공항, 철도, KTX인데 착공 안 하고 있죠. 백신이 끝나야 착공합니다, 제대로. 그다음에 국내 그린뉴딜 두산중공업, 이 신재생 에너지랑 연결되는 겁니다. 아까 그 청정 에너지랑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해외에서 그린뉴딜 가능한 나라는 선진국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다른 아까 보셨죠,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얘네 페루 이제 위험하다고. 이 나라들 결국은 백신에 돈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자국에 있는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국가도 해전을 시키기 위해서 전통적 뉴딜 방법을 할 수밖에 없다. 댐을 건설하거나 혹은 뭐 도로를 건설하거나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미회담의 결과 그린 뉴딜의 동력을 확보했죠. 청정에너지 원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재밌는 건 원래는 저는 전통적인 건설사가 좋다고 했는데 이제는 두산중공업이라든지 그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도 나쁘지 않고 조금은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현 SOC 투자를 하면 흑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린뉴딜은 흑자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이제 조금은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월봉 분석인데요. 월봉 분석은 여기 선에서 그대로 있기는 빨간색 양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때 조정받은 거, 그냥 1월 달에 바로 조정받아서 내려온 게 엄청나게 긍정적인 거예요. 여기 음봉이 있었으면은 추세가 무너진 거예요. 자, 코스피 두봉 분석입니다. 여기 선 했고 여기서 과연 이 노란 선을 유지해서 반등, 이런 반등이 나와주냐 안 나오는 건데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 확률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세린 메이에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반등이 나오거나 여기 내려가더라도 이 정도 바닥을 찍어줘야죠. 이 바닥이 3천이에요. 이제 어느새 이렇게 됐어요. 1월일 때는 진짜 위험했고 2, 3월 위험했죠. 왜냐면 뚫고 내려가면 여기로 만나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밑에 있는 선이 볼린저 밴드가 3천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3천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 놓고 뚱뚱하고 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미국과 협력을 진짜 제대로만 한다면 우상향하는 거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일본 기준 보시면은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요게 이제 밑으로 땅 바닥 찍으면 쓰리바닥이거든요. 요걸 지켜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 바로 올라가도 무방합니다. 크게 무리 없고요. 근데 5월 말이라고 뭐 5월 정도니까 다시 한번 내려와서 올라가는 것도 이쁘죠. 그게 더 이쁘죠, 실질적으로. 네. 이쁘고 그게 맞아요. 요렇게 바로 올라가기보단 한번 내려왔다 가는 거. 네, 지금 한번 내려온 거 구간이에요. 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사이클을 주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요렇게 해서 팔고 사고 했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65 정도 라인을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재밌는 거는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외국인이 쪼끔 샀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릴 것 같은데 여기서 내려오면 이걸 뚫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확률이 상대적으로는 쪼끔 낮아져 보이고 왜냐하면 백신이랑 연결될 거예요. 백신이랑 연결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주체들인데 코스피 3개월, 선물 3개월, 선물 1개월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 코스피가 조금 팔았고요.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에도 그때 선물 유지했거나 선물은 거의 정지인 상태예요. 3개월 동안. 근데 1개월 봤을 때는 최근에 판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선물을 샀었고 이번 주에는 선물을 팔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크게 영향고리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 왜 이렇게 팔았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땐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가지고 헤지 펀드들은 그냥 한 달에 걸쳐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 중에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한미회담 한 결과가 나쁘지 않게 작용될 것 같아요. 한미회담 보고 주가 주식 사도 안 늦어 하면서 조정을 하고 올라온 거 보고 팔 종목도 팔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여기서 그대로 머물고 있어요.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정말 신기하고 있고요. 월별로 봤을 때. 그다음에 위클리로 봤을 때도 계속 머물고 있어요. 이건 몰라요. 추세가 깨져가지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 폭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1,100원 깨거나 1,150원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에서 박스권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30% 상승했다가 떨어질 때 이게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미회담 결과 보고 살려고 하는 외국인의 그 심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비트코인인데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여기는 이제 누군가의 또 피눈물이 생기는 건데 요 구간에서 방어를 해줘가지고 다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기술적으로 그렇게 안 되면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도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거 원달러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이거 계산을 안 했네요. 지금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해서 올려드리니까 앞에 거만 계산하고 뒤에 거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빨리 계산해서 여기까지 영상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곱하기 1147을 하면 37, 378, 이 정도만 해도 되거든요. 여기 있는 금액과 비교해 보시면 약 400만 원이죠. 400만 원이면 거의 10%, 9% 되잖아요. 그러니까 9%만큼 프리미엄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하기가 힘들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400만 원이 어느 정도 축소되지 않을 때까지 이 하락 추세는 안 멈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게 거의 비슷한 가격이 됐을 때 사는 전략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시세 차익 보고 나가시는 건 맞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칼날을 사는 거. 사도 이 구간에서 사야 돼요. 이 구간에서. 5일 정도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 최소한 양봉과 음봉의 개수가 똑같은 게 일주일간은 지속됐을 때 조정 끝났구나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가상화폐는 떨어질 때 80%까지 그러니까 75%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얼마 떨어지냐면 50% 떨어졌어요. 25%의 구간이 더 있어요. 지금 가격 대비 절반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풀베팅은 절대 하지 마시고 레버리지 절대 쓰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빠르게 했는데 조금 빠르시더라도 불편하시더라도 이번 주만큼은 조금 편안하게 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정제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